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최종도 이제 붙는 수를 둬요. 이 욕심을 낸 겁니다. 왜 욕심을 내냐? 흑돌이 많잖아요. 여기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점점 붙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날일자로 가는 게 이게 아주 이제 어려운 수입니다. 일단 축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젖히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상일의 어려움이, 두는 수법이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이 수법을 이제 다 하시긴 어렵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에는 붙는 수가 좋지 않다, 그 얘기인데, 이제 단수 치고 나가고 이쪽 밀어버리니까 흙이 더 이상 바둑을 못 둬요. 왜냐면은 이쪽에 이 두 점이 잡히는 거와 여기가 맞보기가 걸리거든요. 예. 요 장문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2였을 때, 여기 잡는 수와 막는 수를 맞보기로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최정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이 이제, 네. 어떻게 되면은 두지 못하니까 여기 날일자를 둬요. 네. 그렇게 해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돌이 붙었을 때 공격자가 이렇게 유리할 것 같은데도, 이게 붙는 수가 이제 은근히 나쁘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반복형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차렷으로 둔다 이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뛰어 나오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들여다보고 자,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요. 흙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둘까요? 아니면 씌울까요? 네. 어느 쪽이 또 맞을까요, 이번에는? 네. 이쪽을 씌우면은 이쪽이 커지는 거고요. 여기로 두면은 여기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비슷해요. 예, 그래도 씌우는 게 일단 기본형은 씌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차렷하면 백이 둘 데가 별로 없는데 이게 좀 과했던 거죠. 하여튼 프로 바둑도 공격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 이제 두신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바둑을 보겠습니다. 요 바둑은 이제 공격이 잘하신 바둑이에요. 잘된 바둑입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5단 분들의 바둑입니다. 네, 걸치고, 자, 마늘모. 네. 일단 뭐, 어떤 정석을 뭐, 사용을 하던, 그거는 이제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는데, 지금 백이 쓰는 작전이 실리 바둑이고, 흑이 쓰는 작전은 세력 바둑이 이미 정석 선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 포석을 좀, 실리 바둑 두긴 둘 텐데, 상대 모양이 결국 한 번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를 뒀을 때 가장 나쁜 수는, 네, 따라가는 게 가장 나쁜 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손을 이제 뺄 텐데, 손을 뺐다고 치고, 흑이 여기를 두면은 백이 어떻게 둘까요? 일단 저 압박을 좀 받죠? 어떻게 두세요? 네. 여기를 두면은, 네,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또 상대가 여기, 어떻게든 여기 뒀다라고 하면은, 또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네, 이쪽으로 가시고, 네.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바둑에. 백이 한 번 손 뺐죠? 여기 둘 때 또 손 빼고요. 상대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손 빼요. 세 번을 손을 빼죠? 세 번을 손을 뺐는데 이게, 이거 흑도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실리만 차지하겠다. 나는 이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나몰라라고 배째버리면은, 점점 과격해집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런 데서 어떻게 두셨냐. 배운 대로 하려면은 변을 차지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그는, 네, 잊어먹고 감히 내가 뒀는데 감히 손을 빼? 그러면서 이제 괘씸죄를 적용을 해서 더 압박이 간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다음 행마를 어떻게 하실까요? 네. 자, 여기서 일단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나가고. 상대가 막 이제 쫓아왔다. 일단 나갈 만큼 나가는데 공격의 어려움이 여기서 딱 있습니다. 공격한 사람은 네 군데를 막아야 되잖아요. 중앙을 막으면은 변이 터지고, 변을 막으면은 중앙이 터지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쫓아가서는 공격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또 이렇게 됐을 때요, 좀 이제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슬쩍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네, 저게 도대체 뭔 뜻이냐. 한 칸이 정수인데, 날짜는 끊겨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건, 예, 끊기려고 두는 거예요. 그럼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와서, 네, 이렇게 이제 끊으면은, 네, 요게 이제 어려운 건데, 하나를 일부러 버립니다. 네, 이렇게 슬쩍 일부러 버려버리면은, 네, 중앙에서 호구 형태가 되죠. 그 바둑판에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단단함의 기준, 귀에서는 귀굳힘, 변에서는 벌림, 중앙에서는 호구. 이게 각 지역별로 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호구 자리를 나오는 순간 공격은 끝. 네, 그러니까 하나 주고,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타겟 1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둑을 보면은 수비하는 쪽은 오히려 나 끊어라고 난리치는데 공격하는 측은 끊지 못해요. 그 누가 주객이 전도돼 버리죠. 여기서 또 나와요. 또 막 이제 끊으라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막 끊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백은 요 하나를 버리고 다시 이쪽 터져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뒀을 때 선생님들은 끊기면은 대부분 이거 살려 나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를 버릴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돌 하나를 버리면 6단, 7단 고급자라는데, 아, 제가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이번에. 7월과 8월 두 달간만 완화시켰습니다. 5단 분들이 하도 못 올라가셨고, 특별 바겐세일. 네. 이 두 달간은 그 항목을 제가 과감하게 할인. 그래서 두 달 동안 그게 안 되시더라도 나머지가 되신 분들은 올릴 생각이니까, 두 달간 열심히 도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버리는 게 된다. 예, 그러시면 더 빨리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굳힘을 하신 다음에, 예,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예, 상대도 이게 빨리 들 거 없고요. 자, 이제 손을 뺐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히는 방법이 있고 협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뭐 다 어느 쪽이나 비슷한데, 예, 흙은 이제 세력 바둑이잖아요. 그럼 협공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수. 네. 자, 여기서 두 칸을 벌릴 수도 있고, 세 칸을 벌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간격인데요.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네. 네. 예전에 책은 다 세 칸을 가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무조건 두 칸만 가요. AI가 나온 이후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가 둘 때 조금이라도 더 이득 봐야지라고 했는데 AI 등장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이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예전 스타일.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이 두 칸으로 두실 수도 있고 세 칸으로 갈 수도 있죠. 여기서도 이제 흙은 굳이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어서 네, 두 칸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의 다음 수는 네. 백의 다음 수는 네. 저쪽으로 가셔야죠. 이 부분으로는 어디 두셔야 돼요? 부분으로는. 네, 부분은 여기 두셔야 되고, 네. 판 전체로는 네, 넓은 데 두셔야 되죠. 하나 붙이고, 백이 흙이 요거 버리나요? 살리나요? 받나요? 손 빼나요? 가끔 보시면 손 뺄 때도 있고, 뭐. 네. 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얘는 왜냐면 이쪽이 제압당하면 얘가, 네, 약하니까. 네,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벌립니다. 근데 이게 득이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눈목자죠? 눈목자가 되면은 이제 항상 이제 짚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걸 막게 되고, 여기 이렇게 두면 또 이제 뚫리시면 안 되잖아요. 막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젖히고, 있고. 여기서 단수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막아요. 네. 그냥 막아도 어째 여기 잘 못 둡니다. 콕 단수 쳐버리면은 때릴 수가 없죠. 때리면은 이쪽 땅에서 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지금 패가 되죠, 이거예요. 패가 되는데 항상 자기 집에서 패가 나면은 내 집에 불난 거고, 상대 집에서 패를 냈다고 하면은 꽃놀이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있게 되면은 이게 백이 너무 눌려요. 나도 두 집을 냈지만 이 세력으로 두 집씩 넣으니까 이게 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수들 바둑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질 않고 다 중앙으로 올라가요. 프로 바둑들을 보면 먼저 중앙 두고 이제 늘어갑니다. 약점이 생겼죠? 자, 약점은 어떻게 두셔야 돼? 네, 그냥 이으셔야 돼요. 정확히 이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두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뭐 둘 수는 있는데, 자, 요거보다 이제 더 나쁜 게 요렇게 두시는 거예요. 자, 약점 방치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100의 첫 번째 수. 약점이라고 냅다 끊으실 수는 없고, 네. 이거 두 점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급소가 여기가 되고요. 또 두 번째 급소는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가 두 번째가 여기가 되죠. 머리를 때리는 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찌르고, 네, 막을 때, 네, 끊으시면은 이제 걸리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 두다 보면은 이게 막혀요. 두다 보면. 근데 여기서야 당연히 받으시죠. 근데 쪽에서 막 싸우다가 이게 이쪽을 나갈 때, 요게 이런 때에서 여기를 딱, 당하면 사활에 걸린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백이 이 모양이 왔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치고, 네. 흑은 어떻게 두실까요? 상대가 이 선에 왔다. 그러면은, 네. 네. 반대로 가셔야 돼. 반대로. 상대가 이 선을 뒀다. 그러면 반대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런데 바둑만 뒀다 하면은 여기 두면 여기 들어가고, 네. 여기 두면 이렇게 되고요. 저기 두면은 또 저기 받고. 그래서 이게 죽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거 안 두셔야 돼요. 찌르는 거. 이게 굉장한 자충이 돼요. 만약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치중하고 이을 때 이렇게 하면 죽어 있는데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찔러놨다가 네, 백이 흥에 살아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 제일 많이 나오시냐면은 이 형태가 이제 많이 두시는데 이렇게 두시고 이제 막 이렇게 두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신 다음에 그냥 막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꼭 찌르고 두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치받고, 막고, 네, 젖히면, 네, 이렇게 놓아서, 이건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게 흙이 죽어요. 네, 저기 죽어요. 이게 나중에 고생을 해요. 죽는다기보다는. 네, 잡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 한 방 때리고, 여기서 흙이 이미 여기는 가는 게 없죠. 근데 막으면은 치중수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빅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대가 오면은 이게 맞고 사시는 분이 드물어요. 네.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좀 이게 그래도 배운 대로 두겠다고 하시는 분이 꼭 요런 4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치 실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채식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